우리 아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말이 느려섭니다. 3살 때부터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단어로만 이렇게 겨우 엄마 아빠 말할 정도로 하니까 한 1, 2년 정도 애들이랑 차이가 나더라고요. 때가 되면 나아지겠지 기다려봐도 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다. 말이 늦게 트이는 애들도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1년, 2년 기다렸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는 너무 산만해서 걱정입니다. 친구들이랑 좀 트러블도 잦았고, 특히 급식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어서 교장 선생님 눈에까지 띌 정도로.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니 자꾸 담임 선생님의 연락을 받는 부모들. 우리 아이에게 내가 모르는 어떤 질환이라도 있는 걸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우리 아이, 원인을 찾아 더 나은 삶으로 이끈다. 1:1 맞춤 치료법으로 아이의 몸과 마음을 치료한다. 한의학 박사 천영호 원장. 담임 선생님의 전화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줄곧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저한테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남자아이, 그냥 장난기 많고 밝고 그냥 활발한 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서 자꾸 산만하다 하니까 처음에 그걸 그냥 흘려듣다가 이제 학교에서까지 담임 선생님까지 이제 자주 연락이 오시니까 이게 조금 심각하구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아이는 ADHD였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 불리는 질환이지요. ADHD 애들이 100명이면 사실은 100명의 증상이 다 다릅니다. 근데 공통되는 증상은 과잉행동 충동성인 경우에 수업 시간에 좀 착석을 하기 어렵다든지, 다른 아이들은 30분 앉아 있을 수 있는데 10분만 지나면 그것을 못 견뎌서 막 비튼다든지, 그 다음에 모둠 활동 같은 걸 하거나 친구들 사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때 어떤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부드럽게 잘 조절하지 못하는, 절제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화를 잘 낸다든지.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 검사는 뇌파 검사인데요. 사람이 정서적으로 흥분되거나 불안할 때 나오는 감마파를 분석해 아이의 불안정 정도를 파악합니다. 만약 ADHD 질환이 있다면 파형의 폭이 크고 높게 나타납니다. 학습 능력 검사도 시행합니다. 아이에게 간단한 도형 문제를 풀게 한 후 그 과정에서 나오는 뇌파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아이는 집중력이 낮았지만 오답률도 낮아 인지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주의력 검사를 시행합니다. ADHD의 3대 증상인 과잉 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ADHD 종류나 증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정확히 어떤 상태였을까요? ADHD는 크게 보아서 과잉행동 충동성형, 그리고 조용한 ADHD라고 말하는 주의력 결핍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친구는 과잉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혼합형에 속합니다.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남자아이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타입입니다. 청지각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헤드셋을 통해 서로 다른 형태의 음악을 아이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들려주는 건데요. ADHD 아이에게 왜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걸까요? 청지각 훈련은 첫 번째, 어떤 그 귀로 들어가서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매끄럽게 해줌으로써 뇌의 흥분성을 다운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ADHD 아동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음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소리만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선택적 주의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청지각 훈련을 받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소음에서 나에게 필요한 소리만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더 밝혀주죠. 그래서 청각적 주의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청지각 훈련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균형 훈련에 들어갑니다. 중심을 잡고 움직여서 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해야 돼요. 자, 화살표 있는 방향, 빨간색 화살표 있지? 저 화살표 있는 대로 움직여 보세요. 자, 저게 놓아야 돼요. 그렇지? 균형보드 위에서 전후, 좌우로 움직이며 화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훈련인데요. 손뇌의 기능을 높여줍니다.
보통 ADHD는 전두엽의 기능 결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전두엽과 소뇌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죠. 하지만 뇌는 모든 부위가 다 시냅스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뇌의 기능의 향상은 뇌 전체적인 그리고 전두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이의 집중력도 상승시키게 되므로 처음에는 청지각 훈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균형 훈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죠. 치료 1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아이의 뇌 흥분성이 많이 내려갔음을 확인했고요. 과잉 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 증상도 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도 떨어졌습니다. 교우 관계가 호전됐기 때문이죠. 요즘은 학교 선생님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엄마. 아이의 상태를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가 이제 저희 아이를 ADHD라고 인정이 안 됐으니까 고칠 게 없다, 고쳐봤자 뭐 별거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게 치료를 시작하고 청지각 훈련을 1달 반 정도 했을 때 뭐지, 애가 요즘 말을 조금 더 잘 듣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담임 선생님 연락도 좀 이렇게 서서히 줄었었고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와서 치료받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초를 가만히 앉아있질 못합니다. 공부하라고 책상에 앉혀놓아도 10초도 안 돼 그만 딴 행동을 해버리죠. 공부가 싫어서 그런가? 아님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에 갔더니 ADHD였습니다. 주의력 결핍형이었죠. 원래 대부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 물건 이런 것도 좀 잘 챙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물건 뭐 가져갔다 하면은 뭐 항상 뭐 버리고 오는 것처럼 맨날 뭐 잊어먹기도 하고 뭐 숙제 같은 거 이런 거 내주는 거면 맨날 까먹고. 공부방을 다니면 보통 2-3명 정도 앉아있거나 1대1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수업을 해도 아니 그냥 계속 멍하니 있는 거죠. 멍하니 전혀. 근데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지능이 부족하냐? 그렇죠. 친구들하고는 잘 놀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이 친구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냐? 그럼 공부 수준을 낮춰봐도 그렇고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공부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물건도 너무 심하게 잊어먹는 것이고 하다못해 어떤 간단한 어떤 해야 될 것도 너무 쉽게 잊어먹어 버리는 거죠. 자, 여기 패턴에 맞는 거, 도형하고 딱 맞는 걸 찾아가지고 넣으세요. 치료를 위해 훈련에 들어갑니다. 패턴을 파악해 다음에 올 도형을 추론하는 거죠. 이건 학습훈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지훈련하고 조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주로 기본적으로 어떤 그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그리고 주의 집중에 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한테 하는 건데요. 집중력을 많이 향상시켜 주기도 하지만 어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두뇌를 어떤 그 머리를 쓰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심화시켜 주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번엔 감각훈련에 들어갑니다. 헤드셋 소리가 들릴 거지? 팅팅 소리가 들릴 거거든? 그 소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탕 움직이면서 요거를 트리거를 터치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방법은 단순해 보여도 이 훈련을 통해 손의 기능을 높이고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AD라고 하면 사람의 전두엽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뇌는 사실은 여러 그 뇌들이 각각의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IEM 감각훈련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의 기능을 조금 더 개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숫자들은 천분의 1초 단위의 오차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정 부분 이하가 되면 녹색 부분에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손의 기능이 상승하게 되고 손의 기능이 증가되면 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전두엽의 기능 결손도 호전되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결과론적으로 이 아이의 충동성이 억제되는 검사 결과에서도 치료 초기보다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완치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젠 아이의 질환을 알고 치료법도 알게 됐으니 긍정적인 기대를 걸어볼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화부터 나고 이러는데 이제 병원 와서 이제 검사 맡아보고 이제 애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제
더 뭐 잘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것도 많고, 말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화를 더 많이 내고 이제 또 부딪히는 것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소통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가족끼리 좀 이제 웃으면서 이런 거 화목해진 것도 같고 그런 느낌 좀 많이 들었어요. ADHD는 인지 능력이 정상이고 공격성이 없으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단, 초등학교 때 치료를 시작한다는 조건에서 말이죠. 한때 반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불렸던 아이. 모든 거를 다 자기 위주로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협동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고. 아이도 ADHD였습니다. 화면 딱 집중을 잘 해야지 화면이 잘 나올 거예요. 만약에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거나 다른 거 만지거나 그렇게 하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그럴 거예요. 알았죠? 저 화면 잘 보고 집중하세요. 집중력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뇌파는 집중할 때 베타파가 나오고 멍할 땐 알파파가 나오는데요. 이를 활용해 만든 훈련입니다. 아이가 화면에 집중하면 베타파가 나와 비행선이 앞으로 나가고, 집중을 못하면 알파파가 나와 비행선이 느려지거나 멈추는 거죠. 그 학습을 할 때 가장 잘 나오는 효율적인 뇌파가 바로 그 SMR 베타라는 파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SMR 베타가 검출이 적게 되고 학습에 방해가 되거나 필요 없는 그 하이 베타파라든지 감마파라든지 알파파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학습이나 집중에 필요한 SMR 베타파가 더 많이 나오도록 연습 트레이닝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시지각 훈련에 들어갑니다. 이 훈련은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이 어느 정도 완화된 다음에 시행하는 훈련인데요. 책을 읽는 속도가 느리거나 난독증이 있는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책을 잘 읽지 못하는 경우는 이 책의 어떤 인지가 부족해서 못 읽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집중을 못해서 못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지만, 애들에 따라서는 가끔 책의 어떤 단락이나 그런 것들이 눈이 제대로 잘 따라가지 못해서 책을 읽는데 어려움 있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집중력이 비록 좋다고 하더라도 안구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안구의 움직임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훈련인데요. 지금 화면상으로 사실은 크게 표가 나지 않지만, 이러한 그 특수한 안경을 끼고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이 화면상에서 여러 가지 블럭이 불규칙하게 움직인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치해서 어떤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훈련을 지속하게 되면 안구의 움직임이 굉장히 매끄러워져서 애들이 책을 읽을 때 달락달락 넘어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되고 책 읽는 것이 상당히 매끄러워지게 됩니다. 치료 1년이 지났습니다. 뇌파 검사에서 감마파가 낮아졌음을 확인했고요. 주의력 검사에서도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세 아이를 살펴보니 같은 ADHD라도 훈련법은 모두 달랐습니다. 치료에 앞서 아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같은 ADHD라도 과잉행동 충동성형과 주의력 결핍형은 증상이 많이 다르고요. 실제로 ADHD 아동들이 100명이 온다고 그러면 크게 나누어서 두세 부류라는 것이 사실은 100명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왔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거기에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은 100명이라고 해도 100명의 치료법이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똑같은 치료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그 난이도를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처음엔 우리 아이도 ADHD인 줄 알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자주 때린다는 선생님의 연락을 받은 후부터였죠. 집에선 말이 느릴 뿐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걱정이 컸습니다. 말이 느리고요. 다른 애들 비해서 문장도 만들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말이 조금 힘들다 하고, 또 성격도 그렇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표현도 못 하고, 그리고
조금 폭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렇게. 친구들이랑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친구들은 말로 하려는데 자기는 손부터 먼저 가고 선생님한테 떼도 쓰고. 검사 결과 아이는 발달이 느린 아이였습니다. 말이 느린 것도 그 때문이었죠. 아이가 때가 되었는데도 말문이 트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뚜렷한 점이죠. 보통의 아이들은 돌 전후가 되면 엄마 아빠를 말하기 시작하고 만 2돌 정도가 되면 2단어 정도, 만 3돌 정도가 되면 서너 단어 정도 혹은 여러 가지 간단한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언어가 느린 친구는 돌이 지나고 2돌이 지나도 엄마 아빠를 말하지 못하거나 4살, 5살이 되어도 2단어 정도 혹은 그 이상의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할 거야? 6살 때까지 2-3마디 정도만 가능했던 아이. 유치원에서 자주 싸우는 것도 언어가 미숙해서였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말로 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주먹이 먼저 나가고 감정이 북받쳐서 수업을 엉망이 되고, 보통 말이 느리다는 것은 보통 인지도 같이 느리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인지가 느리니까 유치원에서 하는 수업 내용들을 거의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흉내내면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지각에 문제가 있으면 청력이 정상이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구분하기가 힘들죠. 훈련을 통해 귀에서 들은 소리를 뇌에서 잘 인지하도록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들은 말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청지각 훈련은 그 타인의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입니다. 감각 훈련도 시행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신호음에 맞춰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는 겁니다. 화면의 숫자가 작을수록 오차가 줄어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게임처럼 진행돼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훈련에 참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지. 균형 훈련 역시 그렇습니다. 밸런스 보드 위에서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아이의 균형 감각이 발달하고 손의 기능이 향상되는 거죠. 한의학적 치료법도 시행합니다. 경거, 중봉, 음곡, 곡천혈에 침을 놓는 천용호 원장. 말이 조금 부족하거나 좀 산만하거나 그런 아이들의 어떤 그 필요한 그 경혈자리를 침으로서 자극을 주어서 아이의 어떤 언어를 더 발달을 시켜주거나 아이의 흥분성을 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침 시술이 되겠습니다. 발달이 느린 아이에 대한 치료법은 동의보감에도 언급돼 있습니다. 뇌 발달을 촉진하는 한약을 처방해 아이의 언어 능력을 높여줍니다. 아유, 다 먹었어요. 저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뭐 친구랑 많이 때리고 친구 많이 좀 짜증 부려서 많이 힘들어 하더만 요즘 그런 어느 정도에? 요새는 그런 게 없지. 별로 없이? 네.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지가 갔다 오면은, 오늘 선생님 말 잘 들었다, 친구랑 안 싸웠다, 그쵸. 뭐 이런 얘기를 자기가 해요. 어느 쪽으로는 충분히 완치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옛날에는 하루에 한 다섯 단어, 한 뭐 엄마, 아빠 이런 것만 하다가 지금은 발음만 안 된다 뿐이지 문장을 만들어서도 하고, 아직 부모인 저도 아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또렷또렷한 단어 선택도 하고 문장을 길게 해요. 노래도 잘 따라 부르고 기억력도 조금 좋은 것 같고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늦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이거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일 수도 있고 아님 언어 장애가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원인이 무엇이든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아이는 언어 장애에 해당된 경우였습니다. 지능이나 사회성에는 문제가 없어 완치도 기대할 수 있었죠. 치료는 작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할 때만 해도 2-3마디 정도 겨우 말하곤 했지만 지금은 청지각 훈련을 통해 조금씩 변화를 보이는데요. 2마디 말에서 3마디, 3마디 말에서 5마디로 늘고 있죠. 자, 이번엔 주황색이에요? 요거는 귤색, 주황색.
여기 보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이 정지각 훈련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굳이 뭐 다른 훈련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훈련의 경과가 치료의 경과가 아주 좋은 편이고 말문이 많이 트인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이 훈련으로서 충분히 치료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완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료를 통해 말도 트이고 교우 관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자게 된 아이. 이거는 무슨 맛인데? 커피 아닌데 초콜릿 우유. 엄마는 이제 한시름 내려놓습니다. 주황색 맞아? 맞네. 예전에는 눈치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눈치로 대충 그냥 얘기를 해서 단어는 잘 안 나오니까 이게 문장이 길게 안 되니까 그냥 눈치로 그냥 대충 이렇게 찝거나 단어도 그냥 짧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조금 자기가 말도 길어지고 저한테 질문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좋으시죠?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좋아요. 일단 잠을 잘 자서 좋고 말도 대화가 잘 돼서 좋고 친구들이랑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교우 관계가 좀 더 원만하게 잘 되고 어울려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우리 아이. 치료를 위해선 엄마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자책하기보단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아이에겐 최고의 방법일 테니까요. 요즘은 말이 느린 친구들도 많고 산만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아이가 언어 지연과 ADHD가 있게 되면 부모님이 아이를 잘못 키워서 혹은 일찍 맞벌이를 해서 그렇다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모님이 아이를 잘못 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임신 중에 아이의 뇌 발달 중에 뭔가 작은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좋은 약도 많고 좋은 치료도 많습니다. 가까운 전문견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